황치열 은문서 무엇이든 물어보소. 물어보소. 네, 처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뭉쳤네요. 뭉쳤네요. 어. 처음으로 이렇게 뭉쳐서 하는 V앱이죠. V앱이죠. 예. 영상물은 일단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촬영하는 거는 그렇죠. 맞아요. 저 네네. 예전부터 같이 항상 하려고 했었는데 예, 맞아요. 이게 어떻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예, 아무래도 어. 저는 이제 가수 쪽 네.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문석 씨는 배우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예. 그냥 가수 쪽이 아니죠. 네네네. 대가수 쪽. 아이, 내가 가수는 아니고 그냥 대배우님과 함께 V앱을 열었습니다. 이야. 제가 솔직히 지금 이거 뭐 오프닝 시작에 앞서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어떤 친구, 찐친, 찐친끼리 어떤 이런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이 V 라이브를 한다는 거. 그렇죠. 이거 자체가 저에게는 지금 한글 이 단어로 표현하자면 설레임. 설레임. 아이스크림 말고. 설레임. 지금 오늘 제가 원래 저는 저의 V앱에서 네. 특별한 분과 함께 할 거다라고 네. 저는 일단 스포를 알렸어요. 어. 스포로 딱 하나만 했는데 저희 팬님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벌써. 그냥 이런 식으로 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주 특별한 게스트가 옵니다. 은문서. 누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벌써 알았지. 성이 좀 특이하긴 하죠 제가. 그죠? 굉장히 특이하죠. 음씨. 솔직히 어떻게 이거는 솔직히 옛말처럼 반을 따라가면 실이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치열 씨가 바늘이에요, 실이에요. 뭐 저는 상관없어요. 난 상관없어. 바늘. 네가 더 단단하니까 나보다. 내가 실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이렇게 양보를 잘합니다. 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친해졌느냐 두 분이서 이렇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야흐로 한 4,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4, 5년 전. 원래 저의 무대에서 빛을 만들어주는 저희 댄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은수죠. 최은수 씨. 은수가 또 시기랑 친해요. 음. 문석이랑 친해서 같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친하게 됐는데 만났는데 너무 놀랐는 게 너무 하는 짓이 비슷한 거야. 맞아.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하는 짓도 비슷하고 심지어 웃음소리도 비슷해. 에너지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때부터 이제 찐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치열 씨를 처음 보고 몇 번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볼 때마다 내 앞에 거울이 있나? 나도 그런 생각이지. 왜냐면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비슷하고 말하는 게 비슷하지? 맞아. 친구들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소통할 때 어떤 버릇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치. 이런 것도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맞아. 와 진짜 이런 걸 도플갱어라고 하는구나. 심지어 웃을 때 그 주름도 비슷해요. 눈주름. 뭔가 살짝 슬프다 느낌이. 그리고 물어본 거. 친구지만은 이 부분은 리스펙한다. 저는 문석이의 그런 노력을 굉장히 리스펙합니다. 제가 문석이 아무런 작품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얘가 그냥 단순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크리스마스였죠. 크리스마스. 그건 이제 그 후고 내가 말하고 난 후고 이 문석이가 그냥 뭐랄까 뭐 일이 없는데도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맞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약간 내 모습이 좀 약간 투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넌 무조건 잘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너는 잘 되겠다 했고 막 웃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맞아. 제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을 최근 들어서 진짜 처음 본다. 그래서 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비슷한 그런 에너지 흐름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그 열혈사제 롱드로 그냥 뿡 그냥 저는 솔직히 치열 씨를 참 보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멋있냐면 일단은 똑같아.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열심히 하는 흔적을 보여줘요. 그리고 볼 때는 우리가 되게 딱
되게 웃고 밝은 사람인데 치열 씨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더 디테일해요. 그리고 더 섬세하고 그리고 더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진행하면 끝과 매듭이 정확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한테도 보통 야 이거 무슨 프로젝트 하려고 하는데 누가 있으면 좋겠냐.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신뢰감이 있는 사람. 그게 저한테는 황치열이라는 친구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니까 이게 마지막에 진짜 이유가 없었으면은 완벽했지. 너무 좋았는데 이거 진짜 이유 하는 순간 뭔가 심리성 뚝 떨어졌잖아. 자, 근데 이거 나는 이제 나도 이제 리스펙하는 부분들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들은 얘기예요. 어느 촬영하고 있을 때 어느 씬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하거든요.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면 씬을 자기가 감독도 아닌데 자기가 찍어가지고 그거를 편집을 해서 감독님한테 그걸 보내줍니다. 작가님이랑.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까지 찍어서 편집을 해서 보내주는 사람은 처음이다. 그런 배우는 처음이다. 그걸 옆에서 촬영하고 막 하는 걸 보면서 느꼈던 게 야 역시 노력의 강도가 다르다. 노력도 사실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해요. 그렇죠. 안 한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노력하는 강도가 굉장히 세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누구? 친구. 끼리끼리 뭉친다고 하죠. 그렇죠. 유유상종. 또 없나요? 다른 말? 좋은 말? 전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유유상종. 자, 다음 또 질문이 있어요. 네네. 친구지만 이 부분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 뭐가 있죠? 이해하기 힘들다? 저는 다 이해해서 똑같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 같은 공통된 이해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뭐야? 나 너무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사실 그냥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이라고 치자. 그러면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굳이 그거를 가지고 네가 사냐 내가 사냐 그거를 1,000원인데 맞아. 1,000원짜리를 네가 사냐 내가 사냐로 그렇게 다툼을 한다라는 거는 그렇지.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느꼈던 거예요. 우리에겐 솔직히 좀 욕심이라는 게 존재해요. 항상 사람은 누구나. 근데 그 쌍쌍발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먹을 때 반을 자르면 한쪽이 더 커질 수가 있잖아요. 이 균형 있게 반이 안 잘리잖아요. 그럼 항상 이렇게 큰 쪽을 그죠? 항상 그런 걸. 그렇지. 그치? 이게 딱 뜯었는데 기역자로 뜯어주고 하나는 뜯어주는 경우가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누가 먹느냐? 그걸로 참 이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 말고는 솔직히 너무 잘 맞아서. 그게 너무 같아서 그래 사실은. 맞아. 너무 같으니까 마음이 같은 거야. 맞아. 결과적으로 둘 다 원하는 건 이거잖아. 맞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공통 관심사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셨었는데 일단은 운동을 둘 다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죠.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뭐 음식 취향 너무 비슷해요. 근데 이건 음식 취향은 비슷하다고 할 게 없는 게 다 먹잖아요, 그냥. 그렇죠. 이제 뭐 안 먹어도 될 걸 먹어. 다 먹어서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옆에 상대방이 남았다. 그럼 너 이거 먹을 거야라고 물어보죠. 물어봐요. 친절하게. 오늘 속이 안 좋니? 그럼 내가 먹어야 돼. 그리고 또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죠. 저희 이제 뭐 커피숍 가면은 맞아요. 기본 뭐 한 3-4시간은 3-4시간이지만 또 거기 중요한 거. 정말 웃긴 게 있지. 1차, 2차, 3차. 그게 정말 재밌었던 일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커피숍을 가요. 그 커피숍 가서 보통 이제 문석이가 커피숍에 있으면 제가 가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있다가 배 안 고프니? 하면서 근처에 밥을 먹으러 가는데 커피를 먹던 거를 그대로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바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어떤 거? 테이크아웃? 아니 그거 잠깐 킵. 이렇게 단어들이 이렇게 생각 안 나는 것도 비슷해요. 자, 여러분 단어가 잘 생각 안 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로.
핑 해놓고 그 커피 먹다 남은 거를 이대로 이런 커피를 그렇지, 먹다가 놔두고 이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키핑 해놓고 밥을 먹으러 가자. 그리고 밥을 와서 밥 먹고 와서 킵했던 거 다시 달라 그래요. 그러면 다시 그대로 이걸 받아요. 아니지 어른 좀 넣어주세요. 얼음 안에 조금 그렇지. 리필 가능하면은 100% 커피 맛은 안 나요. 물 그러고 맛이. 나서 먹고 나서 다 먹었어 이제 리필도 아까 한번 받았잖아요. 그럼 자리를 옮겨요. 자리 옮기죠. 예, 끝쪽에 앉았으면은 약간 창가 쪽으로 다시 옮깁니다. 맞아요. 그럼 2차 가자 이래가지고 2차를 가면 그 창가 쪽 자리를 가서 커피를 다시 시켜요. 커피를 먹었으니까 뭐 그때 뭐 어떤 뭐 수박 주스 같은 맞아요. 뭐 그런 거를 시켜서 먹습니다. 맞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야 그치. 우리 이 둘이 이런 질문에도 이렇게 끝없이 나와 얘기가. 맞아. 둘이 이 술을 안 먹어서 거의 보통 1차, 2차, 3차는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1차, 2차, 3차가 그냥 커피 마시. 그게 다라.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뭐 운동 갈까 이래가지고 운동 가고 뭐 이런 게 있죠. 네. 자, 저희 얘기는 지금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네.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컨텐츠는 맞아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소. 그러니까 오늘 소해잖아요. 흰소해 맞아요. 10주년인데 그래서 네. 물어보소 네. 했어요. 그래서 이 해결책이 우리가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사연을 한번 받아봤어요. 저희 팬분들에게 미리 한번 얘기를 받아놨어요.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우리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맞아. 우리 얘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코로나 때문에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다 지키고 그럼요. 지금 촬영하고 있다는 거 그럼요.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저희 작업실인데 작업실 올 때는 손소독제 그렇죠. 꼭 입구에서. 그럼요. 예. 제가 무섭기 때문에 문석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넌 무조건 걸리면 안 된다. 맞아. 조심해라.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왜 이러니까 나까지 걸리잖아. 맞아. 우리 둘이 항상 그래. 항상 보니까 항상 같이 있으니까 너 걸리면 나도 걸려. 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무엇이든 물어보소 고민 상담소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내주신 분은 메일치얼데이라는 네. 분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 예정인 학생이네요. 죄송합니다.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새 큰 고민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써봅니다. 저는 조리를 전공으로 삼고 있는데요. 실은 그다지 요리 실력이 뛰어나지도 미각이나 암기력이 좋지 않아 남들보다 많이 뒤처져서 지냈었는데요. 냉정하게 보면 이 길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았지만 처음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직업이기에 지켜왔었는데요. 제 이기적인 마음이었을까요? 부모님도 계속 반대하시면서 지지해 주시긴 했는데 다른 과로 전향할 생각 없냐면서 4년 동안 권유를 하셨어요. 네, 4년 동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정말 재능이 없으니 그냥 다른 길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맞을까요? 저보다 인생을 더 살아온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요. 혹 본인이었다면 어떻게 할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고민이죠 이거는. 왜냐면 어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네네. 대한 어떤 확실하지 않을 때 네. 그럴 때 사람들이 너무 지금 메일 치얼데이님은 네네네네. 엄청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야, 네. 지금 본인 목소리로 해달라고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컬투쇼에 너무 빠졌네요. 컬투쇼에 너무 빠져서 사연이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정말 진짜 본인이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왜냐면은 뭐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렇지. 한 길만 파왔는데 맞아. 그러니까 한 길이라는 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를 보면서 달려온 사람들인데 사실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신기루를 보면서 달려온 사람, 오아시스를 찾으려고 뛰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야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내가 선택했는 거를 결국에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맞아.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부모님께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거의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반대를 했었었고 저는 제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잘하는데? 그 이제 목소리가 일단 허스키하니까 목소리 나 목이 잘 쉬었었어요. 아 그래? 막 옛날에 한 두세 곡 부르면 목이 쉬었거든요. 그 두세 곡 부르면 목 쉬고 이래가지고 노래가 그래서 내가 재능이 있나? 난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귀가 좀 좋았어요. 귀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잘 듣다 보니까 하게 됐는데 저는 본인이 하고 싶다면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저는 저도 거의 비슷한데요. 네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4년 동안 뭐 다른 걸 해볼 수 없냐 권유도 하고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네네. 잘못되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뭐를 제일 첫 번째로 여겼으면 좋겠냐면 제 주관적인 얘기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어떤 끌리는 일, 내가 어떤 에너지, 내 심장이 움직일 수 있는 일, 이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나의 인생 개척해 나가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 그렇죠. 그렇다고 결과도 내가 알 수 없는 거고 그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성공이든 실패든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나에게 쓴맛을 주겠지만 단맛을 주든 그 둘 중에 하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끊임없이 그냥 쭉쭉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아. 예. 후회를 하도 왜냐면 그렇게 치면 그렇잖아요. 야 너 이거 다른 거 해봐. 이게 더 잘 맞을 것 같아. 근데 그게 또 잘 될 거라는 어떤 확신도 없잖아요. 보장이 없지. 보장도 없잖아요. 그럴 바에는 내가 끌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치아 씨도 그랬지만 나도 너무 부족하고 나도 연기할 때 너무 많이 부족하고 진짜 나 열심히 연습해야 돼.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됐을 경우 만약에 치아라 너는 다른 게 너는 이렇게 손을 보니까 넌 다른 일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해서 제가 다른 일을 했어요. 저는 음악에 내가 음악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했을 때 그게 잘 되면 너무 좋은데 맞아. 잘못됐을 때 책임을 회피를 하는 그렇죠. 내가 네 말 들어서 잘못됐다라는 괜히 그 말을 들었어라는 얘기를 하게 될까 봐. 맞아. 그래서 본인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네네네. 진짜 저는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거 어쨌든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음식을 만드는 일인데 이 일이 저는 저의 종착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일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너무 열정 갖고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내가 다시 심장이 끄는 어떤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내가 이거에 무조건 해야 되는 그거보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내가 지금 열정을 갖고 에너지가 막 뿡뿡뿡 나오는 그런 일을 택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매일 7일 된 일. 가슴 뛰는 일을 네. 하십시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가슴이 뜁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남편 몰래 주식이나 목소리 원래대로 원래대로 해주세요. 제가 안 좋은 얘기를 네, 아니 근데 목소리가 댓글을 네. 보시면서 네. 우리 왜냐면 저는 목소리가 더 괜찮을 수 있어. 왜냐면 허스키 보이스라 약간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이렇게 들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편 호연지기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남편 몰래 주식을 하는데요. 요즘 주식이 상승장이라 작년 여름에 500만 원으로 시작한 주식이 현재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우와, 300%가 네, 이 사실을 남편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네. 맞아요? 네. 문제는 요즘 남편이 차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이걸 찾아서 차 사는데 보태라고 줄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 할지 너무 고민되네요.
여린님하고 무성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남편 모르는 비상금을 공개하는 게 맞을까요? 끝까지 갖고 있는 게 맞을까요? 지금 목소리 이상하단 말이야. 이것 좀 봐줘. 원래 목소리로 해달래. 그렇지 너도 똑같아. 야, 내 쪽은 조금 치우쳐 있어서 센터 쪽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네. 예. 자 일단 저는 그냥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렵죠. 이거는 너무 어렵다. 왜냐면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금정적인 부분들은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남편분에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남편분한테 아니, 남편은 차를 사라고 부른 거잖아. 어렵다. 너무 어려워. 얘기 좀 해주세요. 호연지기님, 어쨌든 이건 저만의 개인적, 객관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저도 돈은 있다가도 없고. 그렇지.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거든요. 누군가에게 어떤 거를 줄 때 그 행복, 그 기분, 그리고 이 돈이 있던 없던 누군가에게 이걸로 인해서 어떤 막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는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였다면 저는 아낌없이 그냥 줄 것 같아요. 그것도 몰래. 저 같으면. 저는 약간 반대네요. 반대요? 네, 여기서 이제 대립이 생기네요. 화려네. vs. 네. 저는 본인이 행복한 걸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가 내 남편에게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 하면은 뭐 차를 바꾸되 뭐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야 난 이거를 나 혼자 나는 이 수익을 나의 이렇게 옷이 될 수도 있고 나는 막 레스토랑 가서 뭐 밥을 맛있는 걸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쓸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지금 고민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쓴 거란 말이에요. 줄까? 아니야 나도 써야 되는데 이 헷갈림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의 호연지기님이 우리한테 부탁하는 거는 그래 골라주세요. 하자. 하자. 1번이 봐봐. 1번이 남편한테 돈을 주는 거 차를 사라고. 2번이 아니야 몰래 조금씩 자기를 위해 쓰세요. 아니 2번 이렇게 하자. 반을 주세요. 맞다. 반은 나를 위해 써. 그러니까 지금 500, 그러니까 1,500이 넘었으니까 원금 500 빼고 1,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700만 원만. 1,500. 그렇게 반을 줄 거면 1,500이니까 그렇지. 700 주는 게 낫지. 700 주고 800은 그렇지. 내가 쓰는 걸로. 800은 내가 그렇지, 그렇지. 100만 원은 내가 더 이익을 봐야지. 그러면 그게 괜찮겠다. 너무 좋은 생각이야. 왜냐면 800은 그냥 비상금으로 두십시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때문에 원금을 또 손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800은 일단은 보유하고 있고 700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남편분에게 그것을 한번 주십시오. 네. 아니 사랑하는 마음을 또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절대 주식했다는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식에서 번 돈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나는 오히려 이거를 친정에서 줬다고 하는 건 어때요? 친정에서 자기 이렇게 뭐 한다고 근데 해서 만약에 전화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됐습니다. 미리 얘기해야지 친정 어머니한테. 이왕이면 친정도 점수 따고 자기도 점수 따고. 그렇게? 그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디테일한 거는 우리 호연지기님께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맞아요. 반은 가족을 위해서 반은 예비금으로 놔두시는 게 어떨까? 그게 제가 볼 땐 베스트 같아요. 네네네. 세 번째 사연 읽어주세요. 세 번째 사연 소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한테 말씀하시는 너무 계시는 거 아니야? 알레 계시는 거 아니야? 나오시는 거 아니야? 나한테 얘기한 거야? 영어로. 방금 너무 해외 팬 분이시구나. 오디오가 물려야 되는데 오디오가 너무 비어가지고 지금 너무 놀랐다 지금. 자 영어로 그 읽어주실게요. 오빠 타임 타임 파일.
플라이. 플라이스 이게 뭐 빠르다는 얘기죠. 어. 네, 빠르다는 얘기고 네. 일단 시간이 참 빠르죠. 벌써 2021년입니다. 2020년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가수님을 못 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올해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제 생일이 1월이라는 나이를 빨리 먹는 것 같아서 1월이라서 나이를 빨리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늙고 싶지 않아요. 아직 이루지 못한 소망도 많고 부모님이 나이 드시는 것도 속상하게 느껴지네요. 가수님 또 늙는 게 두려우신가요? 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나이를 먹는 게 두렵냐는 질문하셨어요. 어때요, 최 씨는? 이거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솔직하게. 제가 나이를 먹고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정말 바쁘게 일하다가 잠깐 서서 저를 돌이켜 봤을 때 나이를 먹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손을 보고. 아니 손은 항상 그대로였어요. 그대로였어요. 어릴 때부터 이랬어요. 그래요? 네. 왜 이렇게 부었냐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근데 정말 바쁘게 지낼 때는 내 목표를 가지고 막 열심히 달릴 때는 못 보이던 게 지금 조금 보이는데 저는 속상하긴 해요. 속상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름이라던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리고 자꾸 저 왼쪽 눈에 쌍꺼풀이 껴요. 이렇게 힘 주면 쌍꺼풀이 이쪽만 껴요. 이렇게. 나는 쌍꺼풀이 덮이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저는 원래 쌍꺼풀이 큰데 난 오히려 덮이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진한데 여기는 또 싹. 맞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싫죠. 당연히 싫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근사하게 내가 근사하게 세월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때요? 두렵진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두렵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나이를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40이 됐잖아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그냥 지금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머릿속은 아직도 제가 10대랑 똑같거든요. 10대 때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맞아. 그런데 똑같지. 이제 제가 한 해 한 해를 거듭할수록 내가 이제 지켜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제가 좀 더 충실히 지켜야 될 것들이 하나하나 더 많아지면서 그거를 제가 이제 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답답해지는 거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또 그 반대로 한 해를 거듭할수록 제가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걸 경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나이를 먹는 게 두려운 것보다 좀 채연 씨도 얘기하다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내일 아니면 내년 또 어떤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에 대한 설레임이 전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댓글에 지금 갑자기 가쁜 우울이라고 가쁜 우울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울해요. 살짝 우울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문석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마음의 나이가 중요하지 겉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맞아. 그래서 다른 것도 있어요. 사실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로 치아를 이빨 닦다가 치아를 닦다가 목이 삐고 막 이런 거는 피도 좀 나고 피도 좀 나고 생각지 않게 다칠 때 어릴 때는 제가 크게 어디 부딪혀야 다쳤는데 맞아. 갑자기 자다 일어났는데 허리가 갑자기 맞아. 그럴 때가 있어. 그리고 그렇죠. 또 나는 요새 또 그런 게 있어. 어떤 뭐 이렇게 드라이기 이렇게 하다가 어깨 담 어깨 이렇게 막 머리를 말리잖아요. 갑자기 어깨가 아파. 나는 빨래 줍다가 허리 양말 개키려고 양말 짚다가 허리가 나가가지고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저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운동을 많이 하시고 더 그러니까 이게 내 체력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
맞아. 그게 첫 번째. 그게 제일 중요해. 맞아, 가장 중요한 거야. 네. 이게 뭐든 관리하기 나름이다. 맞다. 차도 관리하기 나름. 물건도 마찬가지. 맞아요. 사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네, 슬기님. 자, 다음. 네. 자, 4번 티나님께서. 네, 디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가수님, 문성님,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살고 남자친구는 강원도에 사는데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가면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작년에는 제가 강원도에서 자취하면서 거의 매일 만났는데 올해는 보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다행히 2월이면 남자친구가 유유죠. 네. 다행히 2월이면 남자친구가 서울로 와서 전부 다 자주 만날 수 있는데 고민은 제가 보고 싶어서 주말에 간다고 하면 몇 시간도 못 있는데 왕복 6시간을 오게 하는 게 미안하다고 오지 말라고 해요. 제가 어차피 한두 달이면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기다리자고 하면서 남자친구는 하는 일 특성상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못하고 있어서 저를 만나러 올 수가 없습니다. 남자친구 입장은 이해되지만 나만 보고 싶어하는 건가 싶어서 너무 속상해요. 유유. 네. 일단은 이걸 우리가 얘기해주기 전에 먼저 저희가 물어봐야 된다. 원래는 지독한 사랑이세요? 이거를 먼저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사실은 좀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은 사실 굉장히 다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거는 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모두를 위해서 특히 우리 디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상황이 좀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저는 디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누가 오고 가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올 수도 없는데 그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치. 그래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안 하는 모습이 난 서운하다. 그런 말씀이잖아. 서운할 수 있어요. 좀 서운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그게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물 흐르듯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어떤 사랑을 억지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디나님이 예를 들어서 만나고 싶은데 솔직히 근데 디나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게 왕복 6시간을 잠깐 1시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정말 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사랑을 지키고 싶은 맞아.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거는 좀 이거는 고민이 되겠다. 남자친구 입장을 하지만 이제 속상하신 거니까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게 어떨까요? 하루에 한 번씩 화상 통화하기. 그거 괜찮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거를 저도 얼마 그렇죠. 전에 이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느낌이에요. 하잖아. 너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영상 통화. 문석이 저한테 자기 밥 먹다가 영상 통화 걸어놓고 그래서 왜 한 거야? 그러니까 밥 먹는 거 구경하라고.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또 약간 덜 외로워. 맞아. 왜냐면 서로 리액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쵸. 내 반응을 보고 그걸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일단은 너무 기분이 좋고 여기서 중요한 건 2월이면 이제 며칠만 한 몇 주만 있으면 남자친구가 서로 오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네. 그 전까지는 비대면 하십시오. 그렇죠. 네. 화상 채팅 추천드립니다. 추천. 네. 자, 5번째 슬기님께서 보내셨는데 가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텐트 슬기예요. 제 사연이 뽑힐지 모르겠지만 제가 뽑혔습니다. 뽑혔네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번 올려봅니다. 제가 낯을 좀 가려서 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선뜻 다가가고 싶고 두루두루 어울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사연이 뽑히게 된 가수님께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신청곡으로는 얼음병 듣고 싶어요라고. 슬기님 정말 이 질문 너무 잘 주셨어요. 네. 왜냐면 여기 특화된 사람이 대한민국에 2명이 있어요. 황치열 은문서. 네. 그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좀 얘기해 줄 게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죠?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서 먼저 얘기를 했을 때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해서 얘기 뭐 친절하게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 막 오픈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오픈을 못 받아줬어. 그랬을 때 그냥 하세요. 안 받았어. 아니면 말고. 그거를 상처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근데 그죠? 거꾸로 이럴 수도 있어. 뭐냐면 슬기님이 좀 더 내성적이신 분일 수도 있어. 그렇죠. 왜냐면 성향이 저희처럼 있으니까. 성향이 네. 좀 약간 밝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맞아요, 성향이면 맞아요. 갔다가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네네네. 좀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이신 분들은 누군가에게 처음 가서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쉽지 않아요, 사실. 네. 우리 뭐 사실 생존에 의해서 우리는 한 거고. 맞아.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까운 데에서부터 이거를 좀 고쳐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다. 가족에서부터. 맞습니다. 가족한테도 어떻게 이렇게 좀 약간 소극적이고 말씀 많이 하는 제 친구들 주변에도 보면 가족하고도 대화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안 한다. 맞아.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가까운 가족, 친구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변했을 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너 어디 아파? 너 무슨 일이 있어? 맞아.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뭐냐면 너 같지가 않아. 다른 사람 같아. 누군가는 그걸 변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들한테 어떤 미션을 주는 거야. 그래, 사람들한테 내가 너 무슨 일 있어? 너 왜 이래? 이런 말을 듣게끔 내가 한번 조금씩 고쳐보는 건 어떨까? 네, 저만의 이제 제안이에요.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바꿔 나가는 게 가장 확장성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일 큰 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맞아. 앞에서.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일단 신청곡은 일단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읽어주십시오. 자, 너무나 깨끗한 그녀. 같은 사무실 동료 직원 때문에 고민입니다. 50대 초반의 미혼인 그녀는 관심사가 미모 관리, 다이어트, 쇼핑, 정리 정돈 이런 것뿐인데 미용실도 한 달에 2번 정도 다니고 속눈썹 펌에 네일 관리 등 자기 관리가 철저합니다. 다 하시네요, 다 해. 하루 종일 책상을 닦고 휴대폰을 닦고 가끔 제 책상도 정리하면서 잔소리합니다. 그런 그녀가 너무나 깨끗한 나머지 변기에 엉덩이가 닿는 게 찝찝하다며 엉덩이 들고 소변을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예. 네. 일단 사연이니까 일단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사연입니다. 네. 그냥 흘려 들었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으려는 순간 변기 앞쪽과 바닥에 소변이 튀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순간 그녀가 떠올랐습니다. 네. 자세히 관찰해 보니 그녀가 화장실을 다니고 간 후 화장실에 가면 늘 소변이 변기에 붙어 있고 바닥에 튀어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변기물이 내리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네. 남의 소변을 닦는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더럽습니다. 그녀에게 말하려니 민망하고 계속 참고 닦으면서 살자고 하니 더럽고 화도 나고 저 어떻게 할까요? 가수님 컬투쇼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컬투쇼처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사연을. 이거를 제일 위로 올렸어요. 이걸 올렸어야 되는데 이거 뒤에 다 읽고 나서 봤네요. 네.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저희도 좀 민망한 건데 이거는 네이버에 물어보는 게 더 빠르지 않나? 네이버에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답이 별거 다 물어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공용으로 같이 쓰는 화장실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 편이에요 저는. 가서 어떻게 얘기해야 돼? 나 그게 근데 이게 그분이 맞냐 안 맞냐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말하면 어떻게 말할 거야? 그거 이제 그분이 화장실 가기 전에 내가 확인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확인을 해야 되나?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지?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분이 맞다면 얘기를 이제 해드리는 게 근데 저는 약간 얘기를 못해요 사실 제 성격상. 저도 그런 말 못할 때 저 좀 약간 저만의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예 그냥 거기에 문구를 적어놓는 거야 화장실에. 변기에 이렇게 좀 이게 묻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청결하게. 그러니까 요새는 다 있을 거야 아마. 있는데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데 찔리시는 분이 계시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여기 팬분께서 지금 범인을 찾아야죠라고 뭐 이렇게 돼 있고 범인은 알고 계셔 봅시다. 지금 화장실 입구에 써붙여요.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휴지 깔고 볼일 보라고 뭐 이렇게 그 사람 참 나쁘네요. 네, 문구 괜찮다. 화장실에 메모.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짓죠. 그렇죠. 화장실 문에 문구를 써놓는 거예요. 맞아. 죄송하지만 뭐 조심해서 뭐 이렇게 볼일을 봐주세요. 네. 예의 있게. 뒷감당이 너무 힘듭니다. 뭐 맞아. 이렇게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게 민망하거든. 그렇죠. 왜냐면 네. 그리고 그 공간은 어떤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뭐 이렇게 누굴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하면 괜찮아요. 맞아요. 문세이가 저한테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좀 이거 고쳤으면 좋겠다 하면은 뭐 다음에 봐도 안 부끄러울 텐데 맞아요. 무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다음에 볼 때는 굉장히 좀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아요.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갈까요? 네. 바바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저는 2020년 7월에 새 회사에 입사했는데 일을 바꾼 이유는 새 회사의 급여가 원래 회사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봉급이 늘었다고 마냥 좋지만은 않네요. 왜냐면 제 사수가 정말 얄미운 그 사람. 그건 신사동 그 사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 사수가 정말 얄미운 사람이기 때문에입니다. 저의 고민은 급여를 바라보고 이 회사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구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회사에 남아 매일매일 미운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너무 괴롭네요라고. 가수님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이거는 좀 힘들죠. 생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건 선택에 따라서 확 오는 것들이 다르니까. 음.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이런 경우 있어요. 되게 힘든 상황. 내가 어쩔 수 피할 수 없어. 그럼 거기에 있어야 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지금처럼 되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만 좀 더 지나면 이 사람 얼굴도 보기 싫고 좀 더 지나면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말 그냥 근처도 가기 싫은 그렇게까지 사람이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좀 제가 좀 힘들어도 좀 더 말을 걸고 관계를 좀 더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오히려 처음엔 불편해도 아예 그냥 그 불편한 상황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것도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 쉽지가 않지. 왜냐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그래. 그러면 계속 왜냐면 이걸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끔 그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내가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는 지금 상대 쪽도 나에게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불편함이 없는데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진 않아요. 일방적이진 않아. 서로 지금 불편함이 있는 상태니까 그거를 좀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취미나 아니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맞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 네. 어때요? 뭐든 새로운 어떻게 보면 내가 안 하던 그렇죠. 그런 어필인데 그렇죠. 그런 어필을 그분에게 한다라는 건 쉽지만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런 도전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항상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오늘 사실 저는 제가 중국어도 我是歌手라는 중국판 나는 가수다 첫 방송한 날이에요. 오늘? 5주년째입니다. 오늘. 네, 오늘이 처음 나가수가 방송이 된 날이에요. 된 날이에요. 그 후로 지금 5년이 지났어요. 저한테 오늘 굉장히 뜻깊은 날에 저와 같이. 그러니까. 다 계획적이었죠. 왜냐면 저도 뜻깊은 날이에요. 네. 왜냐면 제 친구 치어리가 중국 나가서 첫 방한 날 저도 방송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랄까 그때 저도 되게 두려웠지만 도전을 했거든요. 맞아요. 도전하면서 따라오는 것들이 맞아요.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맞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이요. 은빛 여우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네. 제 새해 고민은 못된 요정이 저에게 저주를 내려 가수님이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댓글을 읽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유유
그 저주가 가수님 팬으로 있는 동안 절대 안 풀릴 것 같아요. 엉엉 널.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 보면은 못된 요정이 저에게 저주를 걸어 내려서 가수님이 그 무엇이 되든 간에 댓글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이죠. 네. 이거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이 얘기가 저주를 풀어드렸네요 갑자기. 맞아요. 그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네. 네. 그럴 일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네. 저주를 풀어드렸어요. 자, 풀어드렸어요 지금. 읽으면서. 운문석 씨가 풀어드렸습니다. 풀어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홉 번째 자유로움님께서 제 고민은요 사투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는 사투리 1도 안 쓰는 황진님께 사투리 안 쓰는 법을 전수받고 싶어요. 은배우님께 발음 교육이라도 받으면 될까요? 아니면은 황가수님께 보컬 레슨을 받으면 될까요? 이대로 계속 있다가는 황진님과 말할 때 통역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서울말 전혀 사투리를 전혀 쓰지 않는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치열이는 저는 네. 진짜 너무 깜짝 놀란 게 네네. 서울말을 진짜 너무 구사를 잘하고 저는 서울 태생인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이제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은 제 2의 고향은 저 홍대라고 합니다. 제 3의 고향이 있는데 그건 장샤라는 그 제가 나가서 했던 세 번째 고향이죠. 장샤. 근데 제가 서울 올라왔을 때 홍대에서 올라왔고 홍대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많이 늘었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서울 사람 표준어를 저는 서울 진짜 사투리가 저는 오히려 치열 씨 사투리가 서울. 나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저때 무슨 영화 촬영 뭐 일단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때 무슨 역할이 이제 사투리를 써야 되는 역할. 이게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예. 유아 감독님께서 촬영하신 그 파이프라인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배역이 이제 사투리 그를 써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를. 네.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와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혀 너한테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전화를 건 이유는 난 전혀 도통할 수가 없구나. 도통할 수가 없구나. 네네네. 맞아요. 남겼었는데 네. 사투리는 많이 늘었어요. 저도 도움 많이 받았죠. 네, 어떻게 대사 우리 많이 했던 거. 내 손끝 지갖고 막 울산 아빠대 막 할바람 막확막 이거는 뭐 이런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죠. 네. 사투리가 심해진다는 얘기는요. 약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요새 그 틱톡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뭐 이렇게 그 대사가 뭐였지? 어디까지 서울말로 하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갑니다. 저기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네. 사투리로 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혹시 밥은 먹었어요? 야, 그게 맞네. 충청도로 가면 이렇게 가거든. 일자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끝만 올라가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찍 되네요. 마지막 올라가고. 서울말은 내려가면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어디까지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맞네. 혹시 어디로 가시나요? 경상도요? 혹시 어디 갑니까? 충청도요? 혹시 어디 가요? 그렇지. 이 라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네. 그래서 내려가는 라인을 연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연님께서 맞아요. 내려가는 연습 계속 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진짜 예전에는 로봇처럼 얘기했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억양을 없애려고.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AI처럼 아예.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 억양 자체를 다 없애려고 그냥 일단은 다 일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제 고민은요. 사투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앵커를 따라하게 됩니다. 9시 뉴스. 근데 따라하다 보니까는 억양은 그대로고 목소리만 비슷해졌어요. 제 고민은요. 사투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억양 목소리가 이렇게 비슷해졌는데 억양은 많이 남았죠. 그죠. 억양이 안 하죠. 억양. 좋습니다. 자, 10번. 네. 자, 지수기님이 보내주셨어요. 두 분이 절친이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네. 잘 맞아서? 통하는 게 맞아서? 아니면 닮은 게 많아서? 저에게도 그런 절친이 있습니다. 만나면 너무 즐겁고 신나고 그 친구가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무조건 그 친구 편이 되어주고 싶고 만남의 깊이가 시간과 비례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만난 친구인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벽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과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서 고민입니다. 터놓고 이런 감정을 말하고 싶은데 더 불편한 관계가 되고 깨질 것 같아 두려움이 있어서 혼자 소가리만 하는 중입니다. 절친으로 오래오래 남기 위한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네, 맞아요. 일단 무언가 개선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제 그 헤어지고 싶지 않다가 전제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진심은 전달되지 않을까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랑 되게 잘 맞아. 초반에 너무 잘 맞아. 근데 사람은 보통 그렇거든요. 초반에는 자기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많아요. 맞아요. 왜냐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으면 나의 장점을 막 끄집어내.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단점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숙이님 친구분께서 갑자기 변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부분을 알게 돼서 그게 약간 실망스러우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 그냥 원래 내 친구는 이런 성격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장점도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다 싸잡아서 그냥 그 친구의 하나의 그냥 인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전체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게 아니면 저는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계속 실망만 할 테니까. 저는 또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나는 친하기 때문에 보통 예를 들자면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도 돼. 나랑 친하니까 그렇게 해도 돼. 라는 것들이 지내다 보면은 쌓이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너무 편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받아주지 않을까?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해도 이 친구는 이해해 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내가 많이 해줬다라기 생각보다는 나눈다고 생각하면 좀 어떨까? 맞아. 나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뭐 문석이랑 저랑 제가 밥을 샀으면 다음에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저번에는 분명 내가 2번을 연달아서 샀는데 네가 살 했나요? 때가 됐었어. 근데 저번에 냈잖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래서 신경 쓰고 이제 체크해. 그러니까 내가 밥을 왜냐면 홀짝 이게 홀짝 이게 돼야 되는데 홀짝 홀짝 이렇게 그래. 아까 애매하구나. 더 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감사해요. 저희의 막혔던 부분을 좀 풀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숙이님께는 딱 비결 하나. 모든 걸 안아주라. 오케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모든 걸 안아주십시오. 네. 그리고 안아주면서 서운한 것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다 얘기해요. 야, 저 때 네가 밥 안 샀으면 나 되게 서운했어. 얘기하셔야 돼. 왜냐면 친할수록 얘기를 더 못해. 맞아. 그리고 상처받을까. 지금처럼 소갈이를 할 정도면 초반에 할 수 있어. 근데 서로 불편한 게 생기면 깊어지면 더 말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세요. 더 깊어지기 전에.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편안하게 나 저 때 그랬었는데 좀 그랬어. 그럼 그랬다고.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절친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1번째 사연입니다. 내 사랑 호주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작은 고민이라면 작은 고민이고 큰 고민이라면 큰 고민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남편이 버리는 걸 못하고 물건에 집착합니다. 30년 전에 대학에서 썼던 과제물 플로피 디스크.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그 5인치짜리 네네. 디스크 및 신문은 괜히 배달시켜서 비닐에 쌓여 열어보지도 않는 방 한 구석에 겹겹이 쌓여가고 있대요. 책상 위에는 물건 사고 남은 빈 봉지들, 빈 봉다리들, 가격표 그리고 영수증, 먹다 남은 콜라, 사이다, 빈병 등등 책상에 재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망가진 컴퓨터나 프린터, 심지어 TV, 세탁기까지 버리지 못하고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필요시에 고쳐서 쓸 거래요. 지금 고장나서 새로 샀는데 그걸 고쳐서 쓰겠냐고요. 안 쓰죠. 더 큰 문제는 버리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남이 버리는 물건들을 또 그렇게 주워온대요.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재놓는데 이렇게. 옆집에 버리는 썼던 벽돌 쓰다 남은 것들, 그리고 뭐 직장 동료가 버린 녹슨 골프채, 골프 가방,
망가진 카메라, 오래된 액자, 나무 판자 등등 나열하기도 어렵대요. 네, 제가 대신 치워주려 해도 절대 못하게 한대요. 야 치우지 마 이렇게. 그리고 엄청 화를 낸대 치우면. 왜 치우고 다 나중에 쓰려 그랬는데. 그럼 프라이버시 침범이라 하십니다. 쌓여가는 물건들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야 이거 큰 문제예요. 너무 큰 문제야. 야 이거는 근데 사실 문석이도 있고 저한테도 있어요. 있어요. 들어오는 거는 쉬워요. 나가는 나가는 게 게 쉽지 너무 않아요. 왜냐면 이거 고쳐서 쓰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그렇죠. 먼저 하거든요. 언젠가 입을 것 같은데. 언젠가 쓰자. 운동화도 그런 거 있잖아. 거의 이거는 못 신는 건데 나중에 막 신을 때 신을 수 있어. 그렇지. 이런 합리화를 시켜 내가. 뭐 그리고 티 같은 경우에도 맞아. 야 이거는 팔 잘라서 민소매처럼 잘라서 입으면 돼. 맞아. 그리고 팔 잘라는 부분 어떻게 걸레로 쓰면 돼. 맞아. 맞아.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맞아. 팔 자르는 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옷들도 그렇잖아. 언젠가 또 입을 거다. 네네, 이거는 또 이거 할 때 입으면 되지. 이거 할 때 입으면 되지.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왜 이걸 큰일이냐고 했냐면 이걸 너무 이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 남편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맞아요. 저 너무 잘 알아요. 이게 그게 습관이 돼서 버리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 저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을 제가 찍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신수동 옥탑에 제가 살고 있었을 때 옥상에 보면은 뭐 매트리스도 있었고 뭐 이렇게 못 쓰는 냉장고도 있고 뭐 막 다 주워 왔었어요. 동네에서 쓰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철거 지역이라 가지고 엄청 좋은 물건들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알지. 딱 보면 우리가 알지. 보고 딱 봤는데 색깔 보면 알아요. 색깔 보면. 야, 이거는 색이 안 빠졌네. 그럼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럼 왜 갖고 와? 그러니까 자꾸 옥상에 놔두는 거야.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할 때예요. 그 다시 내가 다 처분을 해야 돼. 맞아. 다 버려야 돼.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거는 합의점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자기야 나는 이 냉장고는 고쳐도 안 쓴다고 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전 이게 짓인데 어차피 이거를 버리려고 하면 뭐라고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뭐라고 한번 하실 거를 생각을 하시고 몰아서 한 번에 다 버리세요. 그냥 어차피 한번 뭐라고 하실 거라면 야, 그거 잘못하면 난리 나는 수도 있잖아. 만약에 내가 니네 집 가서 이건 맞을 것 같은데 그럼 다 버렸어. 어떡할 거야? 미치겠지. 그러면 남자분이 맞네. 조심하세요. 그거 아닌 것 같네. 제 입장 바꾸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 답답해서 해결책을 드리고 싶은데 합의를 보십시오. 정말 뭐 아까 여기 올려주신 거 보면은 녹슨 골프채 이건 가르쳐 쓰지 않나 근데? 너도 뭐 그런데 이거는 좀 약간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망가진 카메라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정말 고쳐도 못 쓰는 것들은 합의를 봐서 그렇죠. 이제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예. 우리 이거는 한번 아니 귀엽게 한번 해도 괜찮아. 귀엽게 오빠 우리 가위바위보 쳐서 진 사람이 하나씩 버리게 하자 해가지고 귀엽게 버리시는 거야. 그래서 오빠 이거 냉장고 가위바위보 짜기에서 내가 이기면 버리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우리 올리브님께서 집에 없을 때 버려요. 집에 없을 때 남편분 집에 없을 때 그냥 딱 버려. 그냥 아예 그냥 버리는 거야. 어떻게 야 들어오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근데. 하루에 하나씩 버리기. 그러면 조그만 거부터 티가 안 나는 거. 근데 중요한 거 저희가 그거 알잖아요. 네. 조그만 거 다 알아요. 근데 갑자기 댓글 중에 철러비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오빠가 까만 거예요? 배우님이 하얀 거예요? 라고 했는데 저희 둘 다 색깔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네. 여기 조명이 좀 더 밝나 봐요. 네. 바꿔 앉아볼까? 아니?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우리 그러면 비교를 주고 싶지 않아. 바꿨는데 까면 어떡해. 우리 근데 이거 있는 거 맞아. 빨리 하죠. 빨리 답을 내리면 될 것 같아요. 빨리 답을 내드릴게요. 써니 레미님께서 남겨주신 거. 안녕하세요 여리님. 안 그래도 카페 글을 올려서 여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브이라이브에서 고민 상담을 해주신다고 해서 올립니다. 네네. 얼마 전부터 업무가 바뀌어서 매일
아침 9시에 약 50명에서 7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1시간 정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 쓰시는구나. 문제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인지 호흡하는 것도 힘들어서 1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11시쯤 40분 정도 소요되는 교육을 또 해야 하는데 오전 교육을 하고 나면 기운이 쫙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답니다. 여리님이 보컬 트레이닝 할 때의 노하우, 그 목소리 힘을 기른다거나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법 등등을 알려주시면 목 정말 쓰는 감사하겠습니다. 예. 9시에 1시간, 11시에 40분이면 그렇죠. 오전에 2시간은 계속 내리 말만 하신다는 거 봐야 되는데 네. 확성기를 하나 사시는 건 어떨까요?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확성기를 하나 사던가 아니면 그것도 있어요. 요새 핀 마이크로 해서 맞아. 스피커로 해서 작게 얘기해도 스피커로 맞아. 음성이 나가는 거. 휴대용으로도 가지고 다닐 그렇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내 몸을 단련을 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쓰셔서 목이 많이 상해져 있는 상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휴식이 필요합니다. 목에는 제일 좋은 게 물이랑 잠이거든요. 맞아요. 네, 성대에는 그냥 물 많이 먹고 많이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루에 1리터씩 물 드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은 계속 하셔야 되니까 확성기 같은 거를 스피커를 연결해서 마이크를 쓴다거나 그런 거를 이동식으로 가능해요. 맞아요. 그 노래방 한 것처럼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하나 살라 그랬었는데 한 3-40만 원 정도 되는 3-40만 원 이동식으로 돼요. 네, 그거를 사서 어쨌든 내 직업에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책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거는 제일 좋은 거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네, 그거는. 그리고 일단 목이 낫고 나서 맞아요. 훈련하는 트레이닝 방법을 나중에 또 다시 그래요. 배워보는 왜냐면 게 이건 긴 호흡으로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거는 내일 당장부터 매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네네. 네네. 다음 읽어주실래요? 다음 핑퐁이요. 핑퐁. 핑퐁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청년입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적어요.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친인척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좋은 기회라면서 면접을 보라고 권유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쪽 분야로 전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동시에 제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앞길이 막막합니다. 마치 실패가 쌓여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가장 문제는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20대 중반의 가수님은 어땠는지 어떻게 헤엄쳐 나가셨는지 인생 선배로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네. 자 깜깜한 걸로 치면은 정말 둘째감서러운 두 명이 앉아 있죠. 맞아요. 네네. 거의 암흑이었어요. 그냥 네. 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밤 저녁.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문석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깜깜한 거랑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깜깜한 거는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라도 해요. 맞아요. 누가 아무도 안 보던 나 혼자라도 막 해. 이렇게 해봐. 해보고 피드백을 딱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아니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에는 선택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진짜 이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 그냥 쉬세요. 머리를 쉬게 하십시오. 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억지로 그걸 맞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쉬시면서 그냥 하나하나 그냥 편안하게 있다 보면 내가 어떤 자극을 받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고 그때 충분히 움직이면 더 폭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길면 안 돼. 그거는 이제 이건 딱 보통 상황에 맞게 잘 이걸 해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만히 그냥 어떤 거를 무조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내려놓고 정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진작에 생각을 해보면서 좀 쉬는 시간을 갖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절대 길어서는 안 돼요. 그게 습관화되기 전에 그렇죠. 조금 쉬면서 쉼과 내가 정리랑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쉴 때는 정말 빨리 좀 단기간 내에 빨리 쉬시고 정리를 하셔서 실행에 옮기고 맞아요. 목표를 잡아서 내가 목표를 정했는 거 빨리 이룰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길 정리할 거야. 가벼운 목표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거를 자꾸 이겨내 나가는 버릇을 들인 다음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시면은 아마 하고 싶은 게 생기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자, 중요한 거는 내가 보고 내가 느껴야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눈을 감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게 없고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우리 핑퐁님이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발자취를 남겨서 네. 핑퐁님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실패가 많이 누적된 것 같아요라고 지금 일단은 적어주신 것 자체가 네.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존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음. 하나씩 작은 것부터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맞아요. 큰 습관을 성공할 수 있는 큰 습관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핑퐁님은 성장하는 모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다 실패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성장은 키가 크는 것 같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핑퐁님은 키가 크는 것처럼 조금씩 성장하고 계시는 거고 그럼요. 절대 나는 뭐 실패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성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좋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13개의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소가 되셨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보다 우리 이제 오늘 되게 유쾌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진지해졌어. 어떤 고민을 듣고 그거를 같이 이제 공감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나도 갑자기 막 그렇게 되네. 저희 특징이 우리 특징이잖아. 맞다. 약간 남의 얘기를 들으면 약간 우리 얘기가 맞아. 우리 얘기인 것처럼. 그래서 둘이 계속 영상 같은 거 보고 이러면 많이 울어요, 둘이. 좋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이제 좀 할 수 있게끔 댓글을 좀 보면서 소통해 보도록 해요. 이제 저희 지금까지는 이제 사연을 받았던 사연을 저희가 이제 풀어낸 건데 맞아. 댓글을 좀 읽어주세요. 보시면 보고 지금 저희가 이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소통을 좀 많이 못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디를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한번 지금 여기 이분 좀 남겨주셨는데 사랑아리 7102님께서 두 분 중에 누가 더 요리를 잘하시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진짜 물어보나 마나의 의문석의 승입니다. 네, 저는 에어프라이어로 요리하는 건 제가 더 잘하고. 그렇죠. 전 맞아. 조리를 제가 그때 에어프라이기 제가 치어리한테 그 추천을 받고 그걸 어떻게 구하게 됐어요. 네. 근데 치어리님이 그랬어요 그때 여기에는 진짜 뭘 넣어도 맛있다고. 야 진짜 문서가 여기 신발로도 맛있어 이렇게 그때 그 정도로 맛있다. 뭔가 찬양 왜냐면 고구마를 거기 넣어놓고 빼는 순간 그 군고구마처럼 나오니까 이야 세상 천지 이런 게. 또 한번 질문 읽어볼까요? 네, 다음에 또 댓글 네. 읽어주세요. 네, 댓글. 자,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간다. 굉장히 댓글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촐러빙님이 배우님도 손이 커 보이는데 누구 손이 더 큽니까? 이렇게 했었죠. 손익은 뭐 인정한 거야?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는 더 크지? 원근법에 따라서 다른데. 손이 저희가 이거를 한 3년을 쌓아왔어요. 누구 손이 더 이쁘냐? 누구 손이 더 이쁘냐로. 너 이쁘냐로 되게 3년을 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문석이 손이 예쁜 거. 네, 답이 났습니다. 인정해요 이제. 그래서 제 손 가지고 놀려도 그래 이거 인정하는데 3년 걸렸어요. 이게 3년 걸렸어요. 라인님께서 가쁜 벨 했어요. 밸런스 게임 1년 내내 겨울 1년 내내 여름 하나 둘 셋 여름 1년 내내 여름 1년 내내 겨울 1년 내내 여름 하나 둘 셋 여름. 저도 여름이 좋습니다. 저는 겨울은 너무 싫어요. 네. 추운 게 너무 싫어서. 이거 별내는 밤님께서 배우님께서 MBTI 타입은 무엇일까 가수님과 같을까요? 궁금하네요라고. 그때 같은 거 나왔어. 같은 거 나왔어요. 네. 뭔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같은 거 나왔어요. 맞아요. 둘이 같은 거 나왔고. 맞아요. 그때 제가 아마 타입을
제가 캡처해서 문석이한테 보냈는데 문석이가 전화 와서 막 웃더니 야 어떻게 타임도 똑같냐 이런 똑같아. 얘기를 했었어요. 와, 나 너무 놀랬잖아 그때. 아, 여기 좋은 말이 있네요. 파란 하늘빛께서 우리 치열님 손은 고사리 손이에요라고. 고사리 손이거든. 그 말린 고사리잖아. 맞습니다. 또 두 분. 잠깐만.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서. 봄빛 가득님. 두 분 팔림 누가 세? 이거는 보나마나 치열이가 세요. 치열이 윈. 아니에요. 뭐 문석이도 세서. 근데 이 친구가 유도를 했었어서 아, 이 힘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 요새 힘들죠. 잘 안 돼. 아 그래? 잘 안 돼. 살짝 해봐, 잡아봐. 못 이겨요. 야, 내 손을 더 이상하게 만든 거야 방금. 아니야, 남자는 손을 잡아보면 딱 알아. 아 그래? 그럼. 딱 그래서 손만 이게. 딱 해서 이렇게 잡았잖아. 그러면 이렇게만 해도 뭐 느껴진다. 그 힘이. 너 유튜브 때 저 누구야? 저기 물에 빠지면은 창욱이. 그렇지. 지창욱 구한- 씨 창욱이 구한- 나왔을 때 빠지면은 창욱이 구한다. 오케이. 우리 팬분이 방금 막 물어본 게 팬이랑 음수 빠지면은 팬님이랑 음수 중에 누구를 구할 것인가? 당연히 난 팬님을 구합니다. 바닷물을 다 마셔서라도 나오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올 사람이에요. 만약에 불이 났다. 근데 제 팬님하고 치열이가 있다. 전 무조건 제 팬님들을. 그렇지. 왜? 치열이 불을 다 몸으로 끄고 나와요. 비벼가지고. 비벼서 야, 불이 났네.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을 다 끄고 나와요. 네. 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소통도 좀 해보고 네. 대화를 나눠봤는데 어때요? 이렇게 처음이라서 야, 지금 아마- 마지막에 이제 끝이야?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벌써 1시간 지났어요. 야, 벌써 이렇게 1시간이 지났어. 네, 1시간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야, 일단은 오늘 이 시간은 예전부터 우리가 얘기는 했었어요. 같이- 치열 씨랑 같이 해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런 맞아, 것들 맞아. 많이 하자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더 즐겁고 더 행복하고 시간도 너무 빨리 가고 전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살짝 우려되는 건 뭐냐면 우리만 재밌고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을까 아니야, 봐. 충분히 재밌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 방송 끝나고 냉정하게 우리가 한번 모니터를 해보자. 그렇죠. 이제 이거는 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저의 정말 절친과 이렇게 방송에서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시작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시작해서 멋있다. 시작. 시작이라는 시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석이랑 같이 시작을 하고 맞아요. 당연히 처음 우리가 손을 맞춰보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되게 재미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 또 궁금증을 해소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해소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하지만 시작이라는 거 굉장히 그렇죠. 잘 안 쓰는 용어 쓰네. 그렇죠. 하나씩. 친구. 친구 얘기야.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좋았다. 네. 난 너무 행복했어. 그냥 이 시간이 음. 그냥 누군가 이렇게 고민하고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보이는 라디오 형식이 느낌이잖아. 그치. 사연을 듣고 얘기해 주는 맞아. 거고 누군가의 어떻게 보면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거를 나도 같이 이제 느끼면서 한다는 게 너무 재밌다기보다 기분이 좋아요. 이게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사실. 왜냐면 고민이 많거든요. 저희도 그렇죠. 고민도 많고 일단 해보자 막 이러면서 막 둘 다 그냥 해보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거 보고 계시는 우리 팬님들,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들 모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보다 더 지혜롭고 맞아요. 더 좋은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요. 저희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충분히 저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렇죠. 저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신 거 다 알거든요. 네네. 마지막 엔딩 질문이 있어요. 네. 자, 엔딩 질문. 황치열에게 은문석에게 황치열이란. 야, 저는 한 글자로 한 단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황치열에게 은문선이라. 은문선이라.
입술이 발라가지고. 미안해. 마지막 되게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황치열에게 음문석이란 전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문석이를 만나면은 제가 진짜 많이 배우고 그리고 항상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사람들과의 맞아. 만났을 때 그런 에너지랑 굉장히 달라요. 에너지를 쓰는 느낌이 아니라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충전하는 기분들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발전하고 있구나, 내가 에너지를 이렇게 쓰면서 뭔가 내가 얻는 게 있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얻기 때문에 맞아요. 뭔가 태양열 에너지 같은 그 지력 에너지 같은 풍력 에너지 같은 그렇지. 자연 에너지를 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네. 저 은문석에게 황철이란 저도 그냥 한 단어로 한 단어. 네. 은문석. 오. 똑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저는 항상 뭐가 있냐면 네. 걱정을 안 해요. 왜? 잘할 거니까. 그리고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근데 저는 치열이랑 있으면 뭔가 너무 든든해요. 친구인데 너무 든든하고 너무 즐겁고 좋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어떤 발전적인 얘기, 그 다음에 치열이가 먼저 갔던 어떤 좋은 얘기들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맞아. 그렇게 같이 이제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도 처음 느껴봤고, 맞아. 그래서 저는 은문석에게 황치열은 그냥 은문석. 근데 나중에 싸워가지고 점프컷. 점프. 치열, 네가 무슨 은문석이야? 다시는 못 나가라. 그리고 저번에 너 분명히 7,500원짜리 네가 밥 안 샀거든? 저희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점프컷을 많이 생각해요. 맞아요. 좋습니다. 내가 언제 왜 8,000원짜리 사기야? 그래서 좋습니다. 자, 인사하시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주제로 네. 브이라이브 한번 진행을 해봤고, 그럼 마지막 엔딩은 황치열 은문석에 무엇이든 물어보소, 이걸로 해서 딱 물어보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오늘 좋죠. 그래야지 뭔가 끝맺음이 네네네.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소감부터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네네네. 일단 문석이랑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에너지 넘치는 그런 브이라이브 네. 촬영이 좀 자주 많았으면 좋겠고, 네네.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신축년요. 네, 항상 행운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은문석 배우 은문석 정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2월 3일 첫 방송입니다. 네네네. 안녕 나야라는 네. 드라마 하고 있는데 대본 리딩을 같이 또 초반에 같이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심상치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장룡을 뛰어넘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첫 씬 그 리딩을 할 때 맞아요. 왔어요. 촉이. 느낌이 왔어요. 왔어요. 어.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도 이제 뭐 올해 이제 앨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앨범 또 열심히 저기 뒤에 보이시는 저기서 저 부스에서 녹음을 합니다. 여기 다른 거 여기 말고 여기 컴퓨터잖아요. 이거. 그렇지. 컴퓨터에서 녹음. 부스에서 녹음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 브이라이브 여기서 끝내도록 하시죠. 네. 네. 황치열 은문석의 무엇이든 물어보소.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노래를 틀면서 끝내. 노래 틀어야 돼.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노래 중에 얼음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얼음병. 이 노래를 만변이 잠든 게 언제였는지 약간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래야. 쉬는 법을 잊은 것 같아 황치열의 무엇이든 물어보소 노래 맞춰서 씻겨 내려가지 않아 내 속에 얹힌 고민만 문석이 노래 잘하거든요. 집을 나서며 나중에 문석이 노래하는 것도 해서 한번 하는 것도 좋을 소리 들었어? 혼자서만 비가 와 잘하고 있다
가사가 위로하는 가사라서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시영 음문석의 멋있는 물어보세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